야, 군복 코스프레 수준 좀 봐라! 조태수의 비웃는 목소리가 저녁 시간 서울 시내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6시 퇴근길 러시아워였죠. 승객들로 빽빽한 버스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올라탄 조폭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반팔 셔츠에 금목걸이를 걸고 팔뚝에는 문신이 새겨진 52세의 조태수가 선두였어요. 선글라스를 쓴 채 술에 취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유소정 중위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7세의 그녀는 근무복 차림으로 하루 종일 부대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차림이 평범한 승객들 사이에서도 단정해 보였죠. 하지만 조폭들의 등장으로 버스 안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옮기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저기 군복 입은 애 봐라! 조태수가 부하들에게 턱짓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술 기운에 더욱 거칠어진 그의 태도는 주변 승객들을 긴장시켰습니다. 41살의 이영구가 상체 근육을 자랑하듯 어깨를 으쓱이며 거들었어요. 장교라고 해도 여자잖아. 그의 말에는 여성을 깔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33살의 조상필도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어요. 요즘 군인들 다 유튜브 찍고 다닌다며? 입만 살아있는 그는 실제로는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지만 무리 앞에서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승객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면서도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모른 척했습니다. 중년 여성 승객 한 명은 겁먹은 표정으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승객들도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군복 치마 좀 예쁘네. 어디서 샀어? 이영구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유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성희롱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유소정은 군복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급상 함부로 나설 수 없었어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조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유소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짜 군인 흉내 잘 낸다. 계급장도 진짜 같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숨결이 유소정의 얼굴에 닿았어요. 바로 그때 버스 앞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또 다른 군복 차림의 여성이 천천히 올라탔어요. 강채린 사단장이었습니다. 46세의 그녀는 정식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성 계급장이 어깨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깔끔한 블랙 장교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와 절제된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버스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없어 서 있는 강채린을 본 조태수가 눈을 번뜩였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새로운 타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 군복 세트네 어깨 넓은 거 보니 사령관님이세요? 조태수가 비웃으며 강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그의 거친 숨소리가 버스 안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강채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그녀의 모습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들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소정은 강채린의 계급장을 보고 순간 눈이 커졌어요. 투스타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조태수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더욱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채린의 차가운 시선이 조태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작게 들릴 정도로 침묵이 깊었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다음에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국방부 장관 꿈꾸십니까? 강채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어깨에 올려진 조태수의 팔을 내려다보며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조태수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지만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나가버린 상황이기도 했고요. 뭐야, 진짜 군인인 척하네. 요즘 코스프레가 정말 정교하다니까? 조태수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군님도 한잔 하셔야지. 그가 강채린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채린이 조태수의 팔을 번개처럼 빠르게 꺾었습니다. 아! 조태수의 비명이 버스 안에 터져나왔어요.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어서 완벽한 업어치기 동작으로 그를 좌석 사이로 쳐박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태수의 얼굴이 좌석에 박혔어요. 플라스틱 좌석과 그의 얼굴이 부딪히는 소리가 버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계급장이 장식으로 보이면 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해. 강채린의 명대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실로 무서웠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불처럼 뜨거운 경고였습니다. 이영구가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장군이라도 여자잖아. 그냥 눕혀버려. 자신의 근육을 믿고 덤벼든 거였지만 상황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강채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상대의 공격 패턴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순식간에 그의 팔을 잡아 팔걸이 의자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철퍼덕! 이영구의 비명과 함께 그는 의자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자랑하던 근육도 제대로 된 기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했어요. 조상필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지만 강채린이 다리를 걸자 그대로 넘어졌어요. 아, 무릎 나갔어, 형님. 그가 바닥에서 뒹굴며 소리쳤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앉아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어요.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조폭 무리 전체가 제압되었습니다. 강채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버스 기사는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소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확인한 그녀는 감격에 벅차 올랐어요. 사단장님, 충성! 그녀의 큰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강채린은 유소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군도 장교도 국민을 지키는 이름입니다. 그녀의 말에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 승객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 조상필은 바닥에서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그냥 훈련병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강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진짜
투스타였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가 차를 길가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년 기사 생활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조태수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강채린의 업어치기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좌석에 기대어 앉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리가 띵했어요. 이것들아, 빨리 일어나. 그가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전의 위세가 전혀 없었어요. 이영구는 팔걸이에 부딪힌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형님, 저 진짜 아파요. 허리가. 조상필도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투스타님, 팔씨름 한 판만요. 그가 농담으로 항복 의사를 표현했지만 강채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채리는 조태수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국가유공자나 현역 군인에 대한 모독은 군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투스타가 뭐죠? 이성 장군이에요. 엄청 높은 계급이죠. 다른 승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태수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가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채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채린은 유소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이, 오늘 일은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네, 사단장님. 유소정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할머니 승객이 강채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강채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조상필이 바닥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영화 같다. 경찰차가 버스 옆에 정차했습니다. 몇 명의 경찰관이 내려와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강채린은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들이 버스에 올라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강채린의 신분증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 강 사단장님께서 여기에 왜? 경찰 간부의 놀란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조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채린이 차분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군인다운 정확하고 간결한 보고였어요. 경찰관이 조태수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상습 폭력 전과자들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며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태수는 과거 군인 사칭, 탈영 병사 감금 등의 범죄 이력도 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뭐라고요? 군인 사칭까지? 중년 여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채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조직적인 군인 모독 행위군요. 그녀의 말에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조태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과거 행적까지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장군인 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강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버스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보죠. 그녀의 선언에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소정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위님도 충분히 잘 참았습니다. 군인의 품위를 지켰어요. 강채린의 격려에 유소정은 더욱 감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조폭 3인조를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조상필은 여전히 무릎을 절며 끌려갔고 이영구는 허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조태수는 마지막까지 강채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채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버스에 영웅이 타고 계셨네요. 그의 말에 승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게 진짜 현실이구나. 사건이 마무리되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채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유소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웅성거리며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짜 군인은 저런 거구나. 계급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였네. 버스는 도심을 가로지르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어요. 강채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소정은 사단 본부를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는 어떻게든 강채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사단장님 계십니까? 부관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유중희님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부관이 친근하게 맞아주었어요. 강채린의 집무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부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강채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유소정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단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채린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유소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강채린은 유소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먼저 나서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소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참는 것도 용기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했어요. 강채린의 격려에 유소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을 지키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강채린이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장병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을 보세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유소정도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훈련 중인 장병들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명심하세요.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강채린의 말에 유소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부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버스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강채린과 유소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부관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승객이 몰래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영상 제목은 투스타 여군의 버스 참교육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수백 개의 반응으로 가득했어요. 군복은 코스프레가 아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지. 속이 다 시원하다.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악성 댓글도 보였습니다. 강채리는 차분하게 영상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그대로 두겠습니다. 숨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요. 강채린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유소정은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단장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네요. 좋은 일입니다. 군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요. 강채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 2시 강채린의 집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KBS에서 연락 왔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요청이. 부관이 연달아 보고했지만 강채리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군인은 행동으로 말해야죠. 하지만 온라인상의 반응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어제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SNS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진짜 군인의 위엄을 봤다. 계급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구나. 우리나라 여군들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도한 폭력 아닌가? 군인이 민간인에게 저렇게 해도 되나? 강채리는 이런 반응들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편 조태수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였을 뿐 악의는 없었습니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오히려 여론의 반발만 키웠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저런 놈들이 아직도 변명하네. 군인 모독하고도 할 말이 있다고? 강 사단장님 응원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강채린을 지지하는 쪽이었어요. 유소정은 부대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정아, 너 완전 유명인 됐네. 사단장님이 너 때문에 나선 거잖아. 정말 멋있더라. 영상 몇 번이나 돌려봤어. 동료들의 반응에 유소정은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투스타 여군의 버스 참교육. 군복은 명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뉴스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뷰도 방송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예의는 기본 아닙니까?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여론은 완전히 강채린 편이었어요. 하지만 강채린 본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 업무에 집중했어요. 사단장님, 인터뷰 하나 정도는 하시는 게. 부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강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은 주목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신념은 확고했어요. 온라인에서는 강채린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짜 군인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심지어 강채린의 과거 경력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각종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록들이 알려졌어요. 역시 특전사 출신답다. 이런 분이 우리 군대에 계시다니 든든하다.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수 측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사는 언론에 계속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단순한 접촉을 폭행으로 과장하고 있다. 군인이라고 해서 무제한 폭력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켰어요. 강채리는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채린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사단장님, 이번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방부 공보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군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5% 증가했고, 특히 여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이 강채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사단장, 당신의 행동이 우리 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채린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분한 평가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어요. 조태수 측의 법적 대응이 완전히 철회되었습니다. 법무관이 보고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추가 범죄 사실 발각으로 오히려 선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채리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오후 강채리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장병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유소정이 달려와 격려했습니다. 제가 지원서를 냈습니다. 유소정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전사 지원서를요. 강채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사단장님처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유소정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유소정의 당당한 대답에 강채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강채리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대의 야경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언론 보도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강채린 사단장. 국민이 신뢰하는 군 간부의 모범. 여군 위상 높인 리더십. 하지만 강채린은 이런 찬사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특전사 동기생들로부터였어요. 채린아, 뉴스 봤다. 정말 멋있더라. 역시 우리 특전사 출신답니다. 후배들이 너 때문에 자부심 느낀다고 하더라. 강채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기들의 응원이 가장 든든했어요. 그때 부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포상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포상이요? 네, 모범 군인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하는데요. 강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네. 부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군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포상까지 받을 일은 아니에요. 강채린의 겸손함에 부관은 감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할까요? 대신 부대 장병들의 복지 개선에 신경 써 달라고 하세요. 강채린은 언제나 부하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채린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석 달 후 국방부 본관 대강당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 발전 세미나라는 이름의 행사였어요. 강채리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국방부 장관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 수락했어요.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강채린의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상징하는 신성한 의복입니다. 청중석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버스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강채린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맨 앞자리에는 유소정이 앉아 있었어요. 특전사 입대를 앞둔 그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은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해야 합니다. 강채린의 명언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그날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것입니다. 강채린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계급장의 무게를 느끼되 그 무게에 짓눌리지는 마세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강합니다. 유소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강채린은 유소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네, 사단장님. 내일 특전사 입대합니다. 유소정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사단장님께서 해내신 일인데 저라고 못할 게 없죠. 강채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 중입니다. 사단장님처럼. 유소정의 말에 강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 하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둘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1년 후 특전사 훈련장에서 한 명의 여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유소정이었어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채린과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채린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강채린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하늘에서 은은한 햇살이 내려와 두 여군을 비추었습니다. 한 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다른 한 명은 그 길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군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다. 강채린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유소정을 통해 또 다른 후배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복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